안녕하세요.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주일입니다. 창업진흥원이나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기술 창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장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정부의 창업 지원을 받는데 상당히 불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매장 창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아니고요. 매장 창업도 기술 창업의 특징을 충분히 어필할 수만 있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매장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들, 가령 창업진흥원이라든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사업에서는 기술 창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기술 창업이라고 그러면 뭐 IT 기술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 제공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장 창업에는 정부에서 크게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매장 창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매장 창업인 경우가 있거든요. 가령 이제 만들려고 하는 제품이 차별화된다든지 아니면 먹는 것, 식품 같은 것들에 기술적인 차별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식품이나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차별화된다든지, 근데 그게 매장 기반으로 제공될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기술 창업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매장 창업은 정부 지원이 안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매장 창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차별성,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일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정부에서 이제 지원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창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창업 지원 사업,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무조건 이제 기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매장이냐 아니냐라는 건 아예 논외로 칩니다. 반면에 창업 지원 사업일 경우에는 이제 매장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창업진흥원의 그 지원 사업들 있잖아요.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초기 창업 패키지에 공고문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고문을 보시면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한다. 이게 이제 사업 목적이에요.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내용이 지원 분야. 그래서 전 분야의 아이템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장이든 아니든 모든 분야의 아이템을 지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일 경우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이어야 되고, 예비 창업일 경우에는 아직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매장 창업이더라도 예창패라든지 초창패 같은 지원 사업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받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이유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인 차별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심사위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만드는 음식이나 뭐 베이커리나 과자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 더 맛있다, 맛있게 만드는 비법, 이런 걸 가지고 차별화된다라고 하면 이건 기능적인 향상입니다. 기능적인 차별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창업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해야죠. 음식이나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걸 매장에서 판다고 하더라도 이것의 재료나 성분, 배합 방식 이런 것들을 달리해 가지고 다른 효과, 다른 맛, 다른 기능을 내는 것을 만들어서 팔겠다.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성분, 다른 조합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창업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그것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달리하는 것. 이것도 기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뭐 반죽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반죽을 하지 않고 발효를 한다. 근데 발효 공정에서 이러이러한 기술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프로세스의 변화이기 때문에 기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파는 방식입니다. 원래는 이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홀 서빙을 해서 테이블에 내주는 구조의 식당인데, 우리는 언택트 시대니까
이렇게 칸막이를 해가지고 셀프 서빙할 수 있도록 하는 키오스크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설비가. 그럼 이제 셀프 서비스를 위한 키오스크 설비를 개발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술 개발에 해당합니다. 매장 기반이기는 하지만 그 셀프 서비스용 키오스크를 만드는 비용을 지원해 달라라는 측면으로 보면 기술 개발, 창업 지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제품의 성분이나 배합이나 조성이나 생산 방식의 변화. 두 번째,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프로세스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파는 소비자와 만나는 경험, 방식의 변화, 장치나 설비를 통한 변화.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 요소가 있으면 매장 창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매장 창업이라고 하더라도 차별화되는 요소가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매장 창업일 경우에 이러한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차별화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정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매장 창업이 선정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지원금으로 받은 거를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해진 사업비, 항목별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받는 사업비를 매장 창업일 경우에는 매장 용도로 사업비를 지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매장 창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사업비 항목들을 매장 창업일 경우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원래는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재료비, 이게 이제 정부의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인데, 사실 이제 재료라는 게 시제품 만드는 재료 따로 있고 아니면 매장에서 판매하기 위한 재료 따로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제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재료비를 좀 많이 사서 그것들을 가지고 초기에 매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뭐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재료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 재료비 부분을 정부의 지원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주 용역비입니다. 외주 용역비는 이제 내가 직접 만들거나 생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외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작하고 그 제작 비용을 내가 지불하는 건데요. 그걸 이제 정부의 지원금을 사용해서 지불해주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케이크 가게다, 마카롱 가게다. 그러면은 그 케이크 포장 상자 그리고 마카롱 포장 상자 이런 것들은 이제 외주 용역비로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매장에서 음식이나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팔더라도 요즘 이제 코로나 언택트 시대다 보니까 테이크아웃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포장하는 포장 패키지가 고급화될수록 상품이라든지 그 사업자의 퀄리티가 더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외주 용역비를 통해 가지고 포장재라든지 원부자재를 가공하는 비용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계장치 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아주 특별한 커피를 만든다. 그럴 경우에 그 특별하게 만드는 커피의 제조 프로세스에 필요한 장비라면은 정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기계장치 구입비를 통해서 그 장비를 구입하거나 재료를 사서 조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커피 머신이 돼도 되는 거고, 예, 오븐이 돼도 되는 거고, 아니면 뭐 배합기, 교반기 이런 것들을 사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베이커리다, 커피숍이다, 마카롱 이런 데라고 하더라도 기계장치 구입비를 활용해서 시제품을 만들고 제품 테스트하는데 그 기계 장비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막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원래 인건비는 이제 창업 과정에 참여하는 창업 멤버들의 인건비인데요. 일반적으로 그 창업자, 대표자의 인건비를 아주 많이 반영하는 것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지만 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원들의 인건비를 뭐 100% 반영해가지고 인건비로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매를 위해서 고용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내 창업 과정에서 참여한 인력이기 때문에 판매사원의 인건비도 정부 지원 사업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급 수수료입니다. 지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뭐 공과금이라든지 어디 세미나라든지 학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시험 인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전형적인 지급 수수료인데요. 최근에 이런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에 이 지급 수수료 항목으로 더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임차료입니다. 사무실 임차료, 임대료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가게를 냈다. 매장 기반으로 창업을 진행하는 사업을 예창패나 초창패로 신청을 했다. 라고 하면 그 매장, 그러니까 사업장이죠. 그 사업장의 임차 보증금은 정부 지원금으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월세 내는 거, 임차료는 정부의 지원금, 지급 수수료 항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매장 기반이면서 기술적으로 무언가 차별화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라면 재료비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외주 용역비를 통해서 패키지 같은 거, 그리고 부분 가공 공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기계 장치 구입비를 통해 가지고 설비 같은 것들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통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월급을 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급 수수료 항목으로 월 임차료, 임대료를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매장 창업이라고 해서 정부의 지원 사업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장 창업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정부의 지원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매장이냐 아니냐가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개발할 가치가 있는가, 정부에서 지원해 줄 만한 사업인가라는 거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부에서 특히나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이런 창업진흥원의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선정해 주기 위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평가 기준은 그 예창패나 초창패 사업 계획서 목차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문제인식, 그리고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 전략, 그리고 네 번째는 기업 구성입니다. 문제인식, 프로블럼, 어떤 문제가 있는가, 현재의 시장이나 제품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나는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실현 가능성,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사업화해가지고 수익으로 연결시킬 것이냐, 스케일업이죠. 그리고 그 사업을 끌고 갈 창업자인 나는 누구이며 나를 도와서 이 사업을 이끌고 갈 팀원이나 직원, 팀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 사업이 지원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을 심사하게 됩니다. 창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하는 창업지원 사업에서 매장 창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이 안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매장 창업이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내가 만드는 음식의 맛이 다르다, 아니면 내가 만드는 제품이 뭐 커스터마이징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조립해서 판다, 이 정도의 것을 가지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음식일 경우에는 만드는 방식이나 재료나 프로세스나 사용자가 경험하게 되는 환경, 설비가 달라질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맛의 차이 가지고는 받기 힘들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준이었습니다.